218페이지 39번부터 52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9번 상취 산소 전로용 밀 스케일 하고 소결광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냉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출강 실수율을 향상합니다. 그리고 이 밀 스케일이나 소결광에는 산소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산소가 산화작용에 쓰이기 때문에 순산소를 적게 불어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밀 스케일이나 소결광 그 주성분이 강이 철이기 때문에 이것은 녹으면은 강에 들어가면은 출강 실수율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슬로핑 방지는 이게 밀 스케일이나 소결광을 쓰는 게 아니고 석회석, 형석 등을 사용하여서 방지를 합니다. 옥시전 렌스, 산소 렌스입니다. LD 전로 용광에 필요한 산소 주입하기 위한 주 설비입니다. 처음에는 한 개의 구멍에서 용량 대형화하여 다공 노즐, 여러 개의 구멍인 다공 노즐, 멀티 노즐로 발전된 설비입니다. 반대로 여기에 큰 것이 산소 렌스는 쉽게 말하면은 산소 렌스는 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메인 렌스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브 렌스가 있습니다. 서브 렌스. 그거보다 작습니다. 서브 렌스는 말이죠. 뭐를 하냐 하면은 성분 측정, 산소 농도 측정, 그 다음에 탄소 측정, 그 다음에 온도 측정 등을 위하여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상취 산소 전로에서는 이렇게 주 렌스인 메인 렌스, 산소 렌스는 메인 렌스입니다. 이걸 주 렌스라고 합니다. 메인 렌스. 그 다음에 서브 렌스는 말이죠. 성분 측정, 산소 농도 측정, 탄소 측정, 온도 측정 뭐 이런 것 등을 하는 게 서브 렌스입니다. 자, 41번 논의 반응에 근거하여 LD 전로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공급되는 산소 반응 효율 낮고 탈탄 반응 느리게 진행된다. 이렇게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습니다. 발열점이 노 중심을 화점이라고, 불이 붙는 것을 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화점에 불이 붙기 때문에 내화물은 바깥에 있잖아요. 그죠? 화점에 집중되어 노내화물 보호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산화 반응 발열로 정면 온도 충분히 유지합니다. 이게 산화하면서 특히 주소 같은 건 발열합니다. 산화 반응에서 산화물을 제거하는데 이게 또 발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정면 온도 충분히 유지하며 스크랩도, 그래서 이게 온도 올라가게 되면 스크랩, 고철도 용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 원료에 우리 주 원료의 용선도 되지만 스크랩도 용해가 가능합니다. 취련 말기에 용광 중 탄소 농도 저하와 함께 탈탄 속도 저하하므로 목표라는 탄소 농도의 적중이 쉽습니다. 취련 말기 우리가 왜 가장 이렇게 취련하는 목적은 탄소가 우리가 강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조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정 농도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취련 말기에는 이 탈탄 속도가 저하입니다.
그래서 목표라는 탄소 농도의 적중이 쉽습니다. 요런 이제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LD 전로용 산소는요, 반응 효율이 높고 탈탄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 43번. 용선에 규소 300kg F 함유될 때 규소와 결합하는 이론적인 산소량은 몇 kg F인가 이렇게 됩니다. SiO2가 되잖아요. 그죠? 단 Si 원자량은 28입니다. 산소 원자량은 16입니다. 그럼 산소량 계산하는 것은 규소 함유량 곱하기 규소 원자량분의 산소 원자량입니다. 산소량이 여기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00kg F라고 그랬죠. 곱하기 규소 함유량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소는 그 16하고 2하니 O2니까 32가 되는데 여기는 뭐 16은 산소입니다. 곱하기 28분의 2. 그래서 여기 이제 산소가 2니까 여기 16 곱하기 2가 됩니다. 바로 32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342.9kg F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요즘은 사실은 이거 조개 공장은 없잖아요. 그죠? 포스코 포항제철소,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요게 우리나라 세계 제철소가 선강일관제철소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조개 공장이 없습니다. 이미. 자, 그런데 소형 제강 공장이나 이런 데는 이게 이제 조개 공장을 할 수 있습니다. 뚜껑치기 시간이라는 그 용어가 나옵니다. 이걸 어떤데 우리가 이제 실기시험할 때 그래도 뚜껑치기 시간이 뭐냐 서술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인고트에 사실 요 인고트입니다. 인고트에 용광을 주입해 가지고 주입 완료 후 용광 이제 그 주입 이게 주입하여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요거 조금 말이 조금 끄끄러운데요. 43분 밑에 요것도 조금 고칩시다. 43번 밑에 뚜껑치기 시간 요걸 우리가 조금 부드럽게 합시다. 뭐 이런 주입하여 이렇게 하면 주입하여 용광 주입하여 이러니 맞아요. 용광 주입하여 용광 상승으로 이렇게 하는 게 부드러울 것 같아요. 용광 주입하여 용광 상승으로 뚜껑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뚜껑치기 시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요런 건 간단하지만은 실기필답 시험 나올 수 있겠지요. 용광 주입하여 용광 상승으로 뚜껑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이다. 이렇게 조금 말을 풀어서 여러분 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NC에서 실기시험 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책이나 이런 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전문 용어가 나오면 여러분이 조금 어려우면은 그걸 여러분이 조금 부드럽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답을 써도 그건 틀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조금 발휘해 주세요. 히팅 타임이 또한 뭐냐면은 뚜껑치기 시간입니다. 근데 정식으로는 우리말로 하면 뚜껑치기 시간이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영어로 히팅 타임이 뭐냐 이러면 당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길면 편석이 증가합니다. 너무 길면 편석 증가하고 너무 짧으면 표면 흠이 발생한다. 그래서 적정 뚜껑치기 시간 히팅 타임은 8 내지 12분 정도가 좋더라 하는 게 이제 현장에서 밝혀졌습니다. 자, 요런 것도 히팅 타임이 너무 길면 편석 증가, 너무 길면 편석 증가하고 너무 짧으면은 표면흠 발생합니다. 요런 것도 이제 실기시험에 여기서도 뭐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많이 있죠. 자, 21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5번 연주 공정에서 중심 편석
기공의 저감은 줄인다는 겁니다. 저감 대책이 아닌 것은, 줄이는 대책이 아닌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저감이란 용어가 나오면 이게 참 여러분에게는 좀 체질이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은 공부할 때는 줄이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균일하게 확산 처리하면은 중심 편석과 기공이 줄어든다. 맞겠죠? 등축정, 주상정이 아니고 등축정 촉진하면은 중심 편석하고 기공을 낮춥니다. 맞습니다. 다 아파로, 이게 뭐냐면은, 이 쇳물이 딱 밑으로 압력을 가해버리면은 미연고 용광의 유동을 억제하면은, 이런 또, 요거 꼭 알아두세요. 아파로 미연고 용광의 유동 억제하면은 이게 중심 편석하고 기공을 저감할 수 있다는 거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근데 이제 라번이 왜 아니냐 하면은, 주상정은 주상결정입니다. 주상정강 입계의 용질 성분 농축시킨다. 이거는 아닙니다. 중심 편석 기공은 등축정, 그러니까 입상정이 균일하게 있는 걸 말합니다. 등축정 생성을 촉진하여 방지한다. 자, 47번 제강 공장에서 크레인이 있습니다. 이 크레인의 주요 안전장치와 관련이 가장 먼 것은, 자, 반발 예방장치는 없습니다. 과부하 방지장치가 있고요. 권과라는 것은 이게 권은 감는 거 와인딩입니다. 영어로서 한자 권은 여러분 좀 어렵죠? 한자 권입니다. 영어로는 와인딩입니다. 감는 거고, 오버는 초강, 과다다. 그래서 권과는 과다하게 많이 감긴 걸. 여기 이제 크레인 같은 데는 선이 막 감겨 있어요. 이걸 선이 이제 물건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쭉 선을 풀었다가 들어 올릴 때는 이게 감깁니다. 이걸 그런데 여기에 권과라는 건 이게 과다하게 와이어 로프가 감긴 상태를 권과입니다. 권과 방치를 해줘도 반발 예방 장치는 없습니다. 여기에 49번 불활성 가스와 산소 혼합가스 취입하고 일산화탄소를 희석해서 CO 가스 분압을 낮추어 탄소를 우선 제거하는 방법이 AOD법입니다. 불활성 가스, 산소, 혼합가스 취입하고 일산화탄소를 희석해서 CO 가스 분압을 낮추어서 이게 이제 탄소를 우선 제거하는 방법이 AOD입니다. 여기서 CVD는 진공증착법이니까 진공증착 여하고는 관계없고 LNC도 관계없고 CLU법이 있습니다. 이 CLU법은 프랑스하고 스페인에서 개발한 건데 사실 사용하기 곤란합니다. 노 밑에서 바닥에서 수증기하고 이 불활성 가스를 쓰는 게 수증기와 산소를 이용합니다. 노저에서 수증기 산소 이용한다는 그 원리를 알아두세요. 수증기가 용광하고 접촉하면 수증기는 H2하고 O2로 분해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CO 반합이 강합니다. 낮아집니다. 수증기가 어떻게 되나 열을 빨아들입니다. 흡열 반응으로 용광온도 상승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내화물 수명 연장이 가능합니다. AOD와 비교해보면 크롬 산화 많아지고 탈탄이 어려워. 크롬 산화도 이게 이제 보통 합금 강연이나 이런 데는 이게 적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지고 탈탄이 어려워서 사용하기 곤란합니다. 요즘은 잘 안 씁니다. CLU. 린드강에서 CO가스에 의해 이게 이제 CO가스가 부글부글 끓는 이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리밍 액션이라고 합니다. 리밍 액션이 일어나는 반응. 리밍 액션 활성화는 뭐냐면은 탄소가 0.6 내지 0.8% 함유할 때 좀 많아요. C하고 O하고 부글부글 끓어서 반응하는 것을 리밍 액션이라고 합니다. 강 중에서 망간하고 S가 저하합니다. 주입온도, 주입속도 저하여
리밍 액션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리밍 액션 활발할 때 표면층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내부에는 편석이 증가합니다. 활발하지 못할 때는 편석은 감소하나 표면 기포가 노출됩니다. 림드강 바깥 부분 림층은 40 내지 50mm인데 요즘은 이거 림드강을 잘 안 쓴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220페이지입니다. 51번 RH 순환 탈가스입니다. 근데 포스코에서는 위에서 산소를 또 더 공급해 주니까 RHOB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RH 순환 탈가스는 순환이라고 관류 탈가스라고 했죠? 이 노예 정년 2차 정리입니다. 주요 설비 요소로 부적합한 것은 이건 주입 장치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레이더나 그 전로의 용선은 그냥 위에서 주입구에 붙는 것이지 주입 장치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배기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진공조하고 그 정년로하고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상승관 하강관이 있습니다. 그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진공로를 지지해주는 지지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크롬 같은 거, 철 크롬을 합금체를 첨가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 RH 순환 탈가스 공정을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은 레이더의 용선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용선을 받아가 예비 처리합니다. 그리고 또 탈항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전로에 넣어가 전로 산화기로 전로에 고철을 넣고 산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탈린 처리를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전로에서 출강하고 배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배제를 하면 전로 슬래그 레이더에서 이제 전로 슬래그 레이더에서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탄소 철 크롬 용해로 다시 전로에 넣고 용해 탈탄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RHOB 장치를 옮겨서 진공로 측벽에 설치된 렌스로부터 산소를 취입하여 크롬 산화를 억제하면서 탈탄합니다. 왜냐하면 크롬도 적정량이 있어줘야 되겠죠. 자, 정년 끝난 후에 탄소는 0.5 내지 0.8% 함유하는 것이 크롬 실수율에 적합하다. 이 크롬이 쉽게 말하면 스테인리스 강이나 이런 데 필요합니다. 합금강에. 그래서 이게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만 특수강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철 크롬 합금강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용해로에 넣고 용해 탈탄을 합니다. 자, 요 RH 순환 탈가스 공정 요게 또 이렇게 했고요. 앞부분에서 강의할 때 한번 그 설비를 대충 한번 봤죠. 53번 제강 공정에서 염기성법이 등장하게 된 것은 용성 중 어떤 성분 때문인입니다. 그 다음에 황 이렇게 됩니다. 본래 영국 베셔머 전로에서는요 산성법입니다. 그때만 해도 영국에서도 그냥 땅 위에 철광석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도도 높아요. 그러니까 바로 또 이 땅에는 그 돌멩이 성분이나 모래 성분이 있는 데는 보면 뭐 규소질이 많아요. 이걸로 바로 내암을 했는데 점차 이제 철광석을 많이 켜다 보니까 품질이 점차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인이나 황 같은 또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암을 또 염기성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걸 CaO나 엔지오 성분이 들어있는 걸 쓰고 특히 이제 좋은 내화 재료는 저 돌로마이트 같은 거 이런 걸 막 쓰게 됩니다. 이제 값이 비싸지죠, 그죠? 55번 영융점약 1135도씨이고 출강까지 시간 단축과 비금속 물질 감소를 기대하여 첨가하는 탈선제인 것은 실리코 망간입니다. 이걸 에사이하고 망간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읽을 때는 실리코 망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간혹 이걸 실리콘 망간이라고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정확하게 하는 건 실리콘 망간이라고 해주면 정확합니다. 이 탈산재 우리 본래는 뭐 알루미늄이나 그 SI가 강한데요. 이게 그 단독보다는 복합 탈산재가 단독 탈산재보다 탈산력이 우수합니다. 여기에 뭐 TSI 이거 내가 보니까 뭐 여기서 아마 그걸 했는 TSI가 아니고요. TISI인 것 같아요. TISI인데 뭐 이러는데 뭐 이래도 이건 틀린 건 아닌데 여기서는 TISI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조금 그럼 구리, 망간, 칼슘에서 여기도 뭐 우리가 뭐 이거 어차피 틀린 거니까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TISI로 고쳐주세요. 탈산재 구비 조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째 용광에서 이게 용의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빨리빨리 녹아가지고 그게 이제 산소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산소와 친화력이 커서 산소와 반응 속도가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반응 탈산 원소가 강에 있어도 강의 질을 해치지 않아야 됩니다. 염가이며 소량 사용해야 됩니다. 복합 탈산 SIMN이 단독 탈산보다 탈산력이 우수합니다. 자, 여기에 제가 웃으며 공부하기 이렇게 해놨는데 어디에 보니까 요걸 어차피 탈산재 구비 조건을 외우는데 요래놨대. 자, 한번 막 그냥 웃으면서 이것도 괜찮겠다 싶은 사람은 요걸 요렇게 하세요. 용산미연복. 용은 뭡니까? 용강에서 용의 속도 빠를 것입니다. 용의 속도 빠른 용. 산은 뭡니까? 산소와 친화력이 클 것. 그 다음에 미는 뭡니까? 미반응 탈산원소는 잔류해도 강질에 지지 않을 것. 염은 염가이며 소량 사용할 것. 복은 복합탈산. 이렇게 뭐 어거지로 이렇게 뭐 제가 이제 웃으며 공부하게 되는데 이것도 항상 우리가 주관식 시험 칠 때는 안 까먹어야만 그걸 주관식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요거 이해하고 외울 때도 이런 게 이제 힌트식으로 그렇게 해주는 게 뭐 오히려 어떤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그래서 이제 힌트로 만들어 외웠어요. 힌트로. 그래서 또 연상을 했고요. 자, 여러분 나팔꽃은 뭡니까? 아침에 이게 활짝 피어요. 그래서 아침의 영광이다. 이거 그걸 연상을 하면 모닝 글로리를 안 까먹어요. 모닝은 아침이죠. 글로리는 영광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채송화 있죠. 봉선화. 봉선화는 대중가 가요에도 있습니다. 손대면 톡하면 터질 것 같은 이라죠. 봉선화가 열면 손대면 탁 터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떻게 배웠냐. 터치 미넛. 나를 터치하지 마세요. 봉선하고요. 물망초는 꽃말이 뭔지 압니까? 나를 잊지 마세요. forget me not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 까먹었습니다. 거울은 mirror이죠. mirror. 저는 어떻게 했냐면 mirror, mirror. 미를 찾는, 미를, 내가 미인이다, 미남이다 보려면 거울을 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미를 찾는 거울 본보기. 이런 식으로 연상하면서 막 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 위에 지금 제가 웃으며 공부하기에 영산 미연복이었다. 이 참 무슨 뭐 아날로그식 사고다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실기시험 칠 때는 이해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외워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자꾸 연습을 하고 외우면 안 까먹을 것 같아요. 57번 전기로 공정에서 강력 표면에서 전기로 할 때 강이 녹아 있잖아요. 그 표면에서 방열은 요 또 이제 줄임말이죠. 방출열입니다. 열이 방출하는 방열이 방출열입니다. 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한자를 내가 적어놨는데 이걸 여러분 한자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이 방열은 이 방출열의 줄임말이다 하는 걸 여기에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방출열 한자로 쓰지 말고 한글로 한번 방출열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러면 방열은 방출열이다 안 까먹겠죠. 방지할 수 있고
탈항할 수 있는 부원료는 생석회입니다. 여기에 뭐냐면 생석회는요, 생석화로 되어 있는 생석회는 뭐냐면, 아유 죄송합니다. 생석회는 CaO입니다. 석회석 주성분이 CaCO3인데 석회석의 주성분이 CaO입니다. 석회석과 함께 탈항, 탈인하고 유동성을 좋게 하는데 같습니다. 그런데 석회석 이 자체는 흡열 반응을 합니다. 분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생석회는 발열 반응합니다. 그래서 생석회가 더 효율적이겠죠. 그죠? 그러고 이거 슬래그 형성을 촉진하여 표면에서 슬래그를 만들어 표면 위에서 덮어버리면 열이 방출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방열 방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52강 수업 저와 함께 열공하였습니다. 그렇죠? 자, 수고했습니다.